자, 유형별 연습 문제 두 번째,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제표 5가지 성적표가 있었죠. 보고서들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자산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쵸? 네, 건물이라는 재산이 있었대요. 회사에. 건물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리고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판매용 물건, 그걸로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겠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맞는 표현이죠. 고급지게 써져 있고요. 2번, 자산은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네, 지배하고 있는 자산이죠. 그쵸? 3번,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죠. 기업 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의무이다. 맞는 표현이죠. 갚아야 될 돈. 4번, 부채는 미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권리이다. 틀렸죠. 요게 틀렸죠.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미래에 돈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죠.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겠죠.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네, 그래서 1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가지 성적표가 있었는데,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의 사업에 대한 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인 손익계산서가 있었고요. 현금이 굉장히 중요했죠.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표, 현금으로 표, 그리고 자본, 사장님의 목만 해가지고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주는 표, 자본 변동표,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타내주는 보고서인 주석이 있었죠. 네, 4번은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산하는 표예요, 그냥. 네, 2번에 4번이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문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단어는 무엇인가?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죠.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죠. 그쵸? 보자. 매출 채권 뭐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받을 권리가 생겼다. 권리, 받을 권리, 자산이죠. 그쵸? 선수 수익, 수익에 낚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수금, 선수 수익. 그쵸? 부채죠. 소모품비겠네. 정답은 3번. 소모품비. 소모품, 소모성 물품이죠? 네, 그거에 대한 비용 처리죠. 그쵸? 요거 비용 계정 까먹이고, 손익계산서 단어죠. 그쵸? 성급, 비용, 성급 비용. 비용이 낚이지 말라고 했죠? 성급금, 성급 비용. 그쵸? 자산이겠죠? 그쵸? 3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나 다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부동산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면 재고자산이다. 그쵸? 정확하게 정의 알아두세요. 재고자산이 뭐예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 재고자산.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한다면, 투자자산이죠. 그쵸? 그리고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그건 유형자산의 정의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형태가 있을 유.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쵸? 건물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사용 목적으로 보유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쵸?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하였다. 그러면 건물이라고 쓰면 안 되고 투자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하였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쵸? 요거 정의들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네.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단어에 대한 사용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자,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요. 선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먼저 지급한 금액 선급금으로 기록한다. 그쵸? 2번 장기차입금은, 차입금이 뭐지? 돈을 빌린 거죠. 금전을 빌린 것이죠. 그쵸? 빌릴 차입금, 돈을 빌렸다.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네. 만기가 내년에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인데 이제 1년 이내 갚게 됐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단어를, 이름을 바꿔주셔야죠. 장기였었는데 유동이 되었다. 현금화가 되었다. 유동성 장기부채로 분류한다. 맞는 표현이죠. 저거 유동성 장기부채가 고급진 단어죠, 사실. 3번, 비품을 외상으로 구매를 하면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기록한다. 그쵸? 주된 영업 활동일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상품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써요?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네, 정답은 4번이겠죠.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증금을 지급을 했대요. 사무실을 빌렸대요. 사무실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 보증금을 지급했구나.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겠죠. 그렇죠? 빌린 게 뭐예요? 임차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빌려준 게 임대라는 표현을 쓰고,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 보증금이겠죠. 그렇죠? 이건 임차 보증금으로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왼쪽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네, 5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항공의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왼쪽 차변의 단어로 옳은 것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책상이 있었대요. 사용 목적으로 책상을 구매한 게 있었대요. 그거를 처분을 했대요. 일단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책상을 구매해야 했다. 비품이죠? 비품이었었는데 비품을 처분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품이 오른쪽 대변으로 가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대금은 뭘로 받았어요? 어음으로 받았다. 받을 어음 쓰시면 안 되죠. 그렇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 못 받은 돈 되세요? 자, 분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굳이. 그렇죠? 네, 비품이 사라집니다. 처분을 했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겠죠. 그렇죠? 얼마? 그리고 요거는 어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받을 어음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되죠. 요건 언제 쓰는 단어예요? 주된 영업 활동일 때 쓰는 거죠. 상품을 판매했을 때 쓰는 단어잖아요. 받을 어음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죠. 뭐라고 써야 돼요? 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쵸? 네,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올 것은 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준 보고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부금은 비용이죠. 그쵸? 이건 손익계산 항목이잖아. 매출채권 물건을 팔았는데 받을 권리가 생겼다. 받을 권리 자산. 그래서요, 미지급금,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갚아야 될 돈이네. 부채. 상급비용, 비용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죠. 상급금, 상급비용, 자산이겠죠. 그쵸? 네,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기부금은 손익계산서 단어입니다. 정답은 2번. 8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들이 있었죠. 약간 학문적인 내용이었었는데 구분해서 표시를 하죠. 그쵸? 구분해서 표시를 하잖아요. 재고 자산이 뭐였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그쵸? 투자 자산이 뭐였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정의가 뭐였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으면 유형 자산, 형태가 없으면 무형 자산이었죠.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총액 표시였죠? 네, 순액으로 퉁 쳐가지고 보여주지 않죠? 내가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퉁 쳐가지고 내가 얼마 갚아야 돼요. 이렇게 보여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받아야 될 돈 얼마 있고요. 갚아야 될 돈 얼마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정보잖아요. 유용한 정보잖아요. 총액 표시 맞는 거죠. 그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 배열법이죠. 그쵸? 유동성 배열법 뭐예요? 현금화 성질이 가장 높은 거부터 배열을 하죠. 그래서 계정가액 및 적용 등록 메뉴 가시면 101번이 뭐예요? 현금이죠. 그쵸? 현금화 성질이 가장 높은 거부터 배열을 한 거예요. 현금화 성질이 가장 낮은 거, 그러니까 상품은 판매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있겠죠. 건물은 사용 목적이니까 그 밑에 있겠죠. 그쵸? 현금화가 가장 높은 거부터 코드 번호가 부여가 된 거라고요. 유동성 배열법 맞죠? 4번이겠네? 정답은 4번. 우리는 발생주의죠. 그리고 발생주의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겠죠. 그쵸? 네,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4번.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현재 1년 또는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자, 1년을 기준으로 구분 표시하죠. 그쵸? 자산은요,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 비유동부채, 1년을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또 영업 주기라는 것도 있었죠. 그쵸?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고 회수할 때까지 그걸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고 했잖아요. 영업 주기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겠죠. 원칙은 1년이에요. 그쵸? 구분해서 표시를 한다.
맞는 표현이겠고, 2번 자산과 부채가 관련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계에서 표시한다. 이거 아니죠. 그쵸? 상계가 뭐였어요? 퉁 친다는 것이잖아요. 그쵸? 받아야 될 돈 있고요. 갚아야 될 돈 있는데 그걸 퉁 쳐가지고 보여주지 말라고 했었죠. 순액 금지라고 했었죠. 그쵸? 순액을 쓰면 안 돼요. 순액 쓰면 안 돼요. 총액주의였어요.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9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거부터 배열을 한다. 맞죠? 현금화 성질이 가장 높은 거부터 배열을 하잖아요. 가지급금과 가수금, 미결산 단어는, 미결산 항목은 임시 단어죠? 그쵸?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네, 원인을 밝혀내면 어떻게든 바꿔줘야 됩니다. 가지급금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 가수금 임시적으로 받은 금액, 또 뭐가 있었죠? 현금가 부족도 있었죠. 그쵸? 현금이 과하다, 현금이 부족하다도 있었죠. 그것도 임시 단어였죠. 그쵸? 미결산 항목이라고 하죠. 계산할 때 나와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임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없애줘야 됩니다.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9번에 2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순액 금지입니다. 총액주의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는다. 그쵸? 퉁 쳐가지고 표시하지 않는다. 총액주의였죠? 그쵸? 맞는 표현이겠죠? 2번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그쵸?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쵸? 3번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표현이죠. 뭐 고급진 내용이다. 참 고급지게 써놨다. 기업의 유동성을 알 수 있죠. 그쵸? 현금이 얼마 있다. 그쵸? 건물이 얼마 있다. 그쵸? 현금화 성질이 가장 높은 것부터 배열을 하잖아요. 그쵸?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겠죠. 재무적 탄력성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표현이죠.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수익은 번 거. 이거는 경영성과죠. 그쵸? 4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군요.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수익이 낚이지 말라고 했죠. 선수금, 선수수익, 부채죠. 선급금, 계약금을 먼저 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다. 자산. 그렇죠? 미수수익, 수익이 낚이지 말라고 했죠. 미수금, 미수수익, 자산이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겠네. 연구 비. 그렇죠? 비용이죠. 이건 무슨 비 나오면 다 비용이라고 했어요. 하나 예외가 있었죠. 개발비만 자산이었죠. 무형자산 쪽에서 우리가 배우셨죠. 그렇죠? 11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비용 단어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예,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죠. 물론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죠. 1년을 기준으로. 맞는 표현이죠. 부채도 마찬가지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으로 구분 표시한다. 맞죠? 3번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을 하잖아요.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거, 현금화 성질이 가장 높은 거부터 배열을 하죠. 그쵸? 3번이 틀렸어요.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법인기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제가 한번 언급은 드렸을 거예요. 요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고,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가시면 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FAT 2급은 자본금 요 정도만 하고 가죠. 출자, 사장님이 돈을 집어넣었다, 사장님이 돈을 빼갔다, 인출, 요 개념에 대해서만 배우자. 그쵸? 이건 법인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5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13번입니다. 재무상태표 관련된 등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등식 나오는 거 진짜 싫어하죠? 이런 문제들. 자본은 어떻게 구할까?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볼까? 재무상태표. 자산의 위치는 왼쪽이었죠. 재산은 왼쪽에다 표현을 하고요. 자금을 어디서 땡겨가는지는 어디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네, 부채, 자본은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쵸? 자본은 어떻게 구할까요? 왼쪽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자금을 이렇게 땡겨갔으니까요. 자본을 구하려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1번 맞는 표현이겠고, 두 번째는요, 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정답 2번이죠. 자, 자산은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1년에 구분을 해가지고 구분해서 표시를 하죠. 그쵸?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었으면 맞는 표현이 되겠군요. 그쵸? 유형자산이 뭐예요? 사용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것이죠. 사용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 이건 비유동자산 카테고리 안에 있는 다 카테고리죠. 그쵸? 2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것들.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것들 중에 두 가지로 나누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재고자산이었죠. 그게 아닌 것들이 당사자산이었죠. 그쵸? 많은 표현이겠고, 4번 부채도 마찬가지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됐던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됐던 비유동부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죠. 13번의 정답은 2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군요. 14번입니다. 계정 과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물리적 형체는 없대요. 형태가 안 보인대요. 근데 까다로운 요건이 있었죠.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건 뭐예요?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죠. 형태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정답은 2번이겠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건 눈에 보인다. 그쵸? 이건 사용 목적이 아니다, 일단. 그쵸? 이건 판매 목적이다. 그쵸?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14번의 정답은 2번, 무형자산 권리이겠죠? 네, 15번입니다.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들. 무슨 관? 근데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전세권은 뭐예요? 보증금 얘기하는 거죠. 보증금. 그쵸? 보증금. 그리고 개발비. 무슨 비 하면 다 비용인데 개발비는 자산이었죠. 그쵸? 무형자산에 속하죠. 그쵸? 정답은 4번이겠죠. 보증금은 어디에 속해요?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 카테고리 안에 있겠죠. 그쵸? 이거는 사용 목적이 아니잖아요. 보증금은요. 그쵸? 돌려받을 돈이죠. 그쵸? 사용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보증금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금. 전세권.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16번입니다.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들. 정답은 2번이다. 정답은 2번. 광고 선전비 무슨 비 하면 다 비용이었죠. 개발비만 자산이었잖아요. 요거 무형자산. 무슨 관. 그리고 소프트웨어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광고 선전비는 비용 계정 과목이죠. 정확하게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겠죠. 그렇죠? 17번입니다. 계정 과목들 중에서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형자산 왜 이렇게 나오냐?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들입니다. 무슨 비 하면 비용이었죠. 근데 개발비는 자산이었죠. 무형자산. 요건 비용이겠네. 정답은 3번. B. 경상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비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 자산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개발비만 자산이에요. 되세요? 무슨 비. 요거 비용 처리합니다. 요거 개발 단계하고 연구 단계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거기까지 됐어요. 거기서는 FAT 1급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재산권, 무슨 권? 네, 요거는 무형자산들이겠죠. 17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요, 네,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18번 문제,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리적 실체는 없대요.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이다. 요거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이죠.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뭡니까? 이거 무형자산이죠. 무슨 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이건 당자 자산 카테고리 안에 있겠죠. 이거 무슨 비 하면 다 비용인데 개발비는 자산이었죠. 무형자산이었죠. 그렇죠? 네, 정답은 3번이겠죠. 매출 채권은 뭐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받을 권리가 생겼다.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죠. 이거는 자,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 형체가 없다. 또 나왔다.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겠죠. 사용할 목적이다.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자, 무슨 B 나오면 비용이었죠. 그렇죠? 요거 연구비 비용이겠네요. 개발비만 무형자산이었죠. 무슨 건. 그렇죠? 네,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무형자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4번이겠네. 그렇죠? 무슨 B 다 비용인데 개발비만 무형자산, 무슨 건 다 무형자산입니다. 21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식별이 가능하다. 예, 맞죠? 실체가 없죠. 식별이 가능해야 되겠죠.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네,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이었죠.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요건이 있었죠. 그렇죠? 네, 정답은 4번이겠네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존 가치는 취득 원가의 10%로 본다라고 하는데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잔존 가치를 원칙적으로 0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잔존 가치를 0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는 있었어요. 예외는 있어요. 자, 22번입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단어가 아닌 것은. 왜 자꾸 무형자산이 나오지? 참 신기하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무슨 관? 소프트웨어. 정답은 3번이겠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었죠. 그쵸? 이건 기타 비유동자산 카테고리 안에 있겠죠. 23번입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이었죠.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유형자산 뭐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된다. 예, 맞죠? 특정한 발명을 등록하여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으로 기록한다. 맞나요? 여기 맞는 표현이죠. 참 고급지게 써놨다. 비유동자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예, 맞죠?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왜?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가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는 표현이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신제품 개발 관련된 것은 개발비로 기록하죠. 그렇죠? 개발비. 개발비로 기록한다. 경상연구 개발비가 아닙니다. 개발비로 기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상연구 개발비는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이에요. 지금 무형자산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잖아요. 비용이에요. 이건 네, 23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네, 24번 문제입니다. 비유동부채에 표시되는 단어로 옳은 것은 비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네요. 그쵸? 비유동부채 1년을 기준으로 나누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 비유동부채가 있었죠.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로 옳은 것은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 요거 낚이지 말라고 했죠. 장기라는 말이 써져 있어서 비유동부채 아니야? 아니죠. 장기였었는데 유동이 된 거죠. 현금화가 된 거죠.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었었는데 1년 이내에 갚게 된 것이죠. 요거 유동부채예요. 네, 정답은 3번이겠네요. 그렇죠? 요거하고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도 자, 1번하고 2번은 어디 카테고리에 속하죠? 유동부채 안에 속하죠. 그렇죠? 자, 25번입니다. 비유동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겠죠? 매입 채무. 구입을 했는데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 외상금액 갚는 거잖아요. 외상금액 1년 안에 갚아야 되겠죠? 빨리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요건 유동부채 카테고리 안에 있겠죠. 하나는 입으로 한 거 외상매입금, 하나는 각서를 써준 거 지급어음이 있겠죠. 요거는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죠. 퇴직금의 충당부채, 퇴직금이 나갈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사채는 뭐였어요? 사채?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채라는 것을 발행을 해요. 회사채죠. 정확하게는 회사채. 돈을 빌리기 위해서 돈을 조달 마련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사채라는 것도 발행할 수가 있어요. 네, 사채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만 계세요. 되세요? 네. 26번입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 따라서 2022년도 말 결산 정리를 할 경우 오른쪽 대변 단어로 옳은 것은 이부장 거래은행에서 2020년도 3월 초에 대출받았습니다. 장기 차입금의 만기일은 언제입니까? 만기일이 2023년도 3월 말입니다. 결산 정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었었죠.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1년 이내에 갚게 됐네요. 올해가 2022년도거든요. 2022년도 12월 31일 말에 2022년도 말에 이제 1년 이내에 갚게 됐잖아요. 그쵸?
장기였었는데 1년 이내에 갚게 되었다.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단어를 쓰죠. 고급진 단어죠.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었는데 1년 이내에 갚게 되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단어를 쓰죠. 대체를 시켜주죠. 장기 차입금을 없애버리고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강으로 대체를 시켜주죠. 27번입니다.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겠네요. 사채라는 것은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요거는 1년 이내가 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사채는 비유동부채 쪽에 속하게 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계정에 대해서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 매입채무 맞죠? 그쵸? 차량 운반구는요. 차량 운반구. 사용 목적으로 차를 구입했을 때 차량 운반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용 목적이다 보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안 되겠죠. 그쵸? 유동자산이 아니겠죠. 비유동자산 카테고리 안에서 유형자산 카테고리 안에 속하겠죠. 그쵸?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죠. 유동부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잖아요. 그쵸? 네, 28번의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는 비유동자산에 속한다. 됐어요? 29번입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것들, 건물, 토지, 뭐 이런 거, 차량 같은 거 처분을 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왼쪽 차변에 단어로 옳은 것은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군요.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니까 미수금,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정답은 1번. 주된 영업 활동이었으면 뭐라고 했어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30번 문제입니다.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게 아닌 것은,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개발이라는 것은. 그쵸?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쵸? 31번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게 아닌 것은,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1번, 유형자산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예, 맞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게 유형자산이었죠. 그렇죠?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예, 맞는 표현이죠. 감가가 뭐였어요? 사용하거나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된다는 것인데, 토지는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죠. 그렇죠? 토지는 감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가치가 감소가 돼요? 사용 소비하면서.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의 대상이 아니죠.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 취득 이후의 지출이네요. 유형자산 다 취득한 다음에 취득 이후의 지출,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수익적 지출이 있었죠.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해당 계정에다가 가산시켰죠. 그쵸? 비용 처리하는 건 뭐였어요? 수익적 지출이죠. 그쵸? 3번이 틀렸네요. 4번, 유형자산 취득 원가는 취득 부대 비용이 포함된다. 예, 취득한 가격에다가, 매입 가격, 취득 가액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해주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들, 부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맞는 표현이죠. 네,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2번입니다.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에 속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업무용이 아니래요. 업무, 사용 목적이 아니래요. 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와 건물이 있대요. 그럼 뭐겠어요? 투자 목적이겠죠. 그렇죠? 투자 목적이니까 정답은 4번이겠죠. 투기하는 거지 뭐. 그렇죠? 네, 사용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3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포함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대요. 물리적 형태가 있대. 유형자산이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이네요. 유형자산.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것이었죠. 그거에 대한 단어는 정답은 1번이겠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것들, 건물이죠. 그렇죠? 이건 무형자산이죠. 이건 무형자산이고, 이거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겠죠.
34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단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인데 자산부채 자본이 있었죠. 그렇죠? 현금 자산이잖아요. 재산. 지급, 각서를 써준 것이죠. 각서를 써줬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네. 부채. 그렇죠?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죠. 이거는 비용이잖아. 쓴 거. 수수료 수익? 이건 수익이죠. 번 거. 외상 매출금 뭐예요?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받아야 될 돈, 받을 권리 자산이죠. 그렇죠? 가나마 정답은 2번이겠죠.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것은 요거겠죠. 그렇죠?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단어들이겠죠. 그렇죠? 35번입니다. 다음은 출장사원의 업무 보고에 대한 대화 내용에 대한 일부이다. 회계 처리 시 가나에 해당하는 오른쪽 대변의 단어로 옳은 것은 출장을 잘 다녀오셨나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잘 놀고 왔어요. 출장지에서 50만 원을 송금하셨던데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죠? 이런 거잖아요. 송금액은 매출처로부터 회수한 상품 매출에 대해서 외상대금 40만 원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 주문대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와 나에 해당하는 오른쪽 대변의 단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가는 뭐예요? 출장지에서 50만 원을 송금했대요. 이체를 해줬대요. 그렇죠? 송금액은 매출처로부터 회수한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이랬대요.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 외상 매출금이겠죠? 그렇죠? 이거 외상 매출금. 일단 가를 정리를 하자면 나는 뭐예요?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문 대금이래요.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문에 대한 대금.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것이죠. 먼저 받은 금액이죠. 선수금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선수금이 되겠네요. 36번입니다.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단어가 아닌 것은 투자자산이 뭐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죠. 미쳐간다. 36번까지 푸니까. 투자자산 뭐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아닌 것은, 투자 목적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겠죠. 2번. 매출 채권이잖아요. 투자 목적이 아니죠. 이건 외상금액을 받을 권리인데. 그렇죠? 장기 대여금, 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죠. 돈을 빌려준 다음에 어떻게 원금 받고 이자까지 받아내면 되겠죠. 그게 투자잖아요. 투자증권, 그쵸? 유가증권 같은 예시겠죠. 투자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하였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시세 차익 목적이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죠. 36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37번입니다. 재무상태표상 단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죠. 단기 차입금 갚아야 될 돈이죠. 부채겠고요. 장기 대여금 요건 받을 권리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네. 자산이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이 나갈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죠. 부채. 정답은 4번이겠군요. 세금과 공과금은 뭐예요? 비용 처리겠죠. 그쵸? 네. 요거는 손익계산서 단어에 나오겠죠. 그쵸? 37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는 뭐죠? 일정 기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거, 쓴 거에 대한 내용이죠. 경영성과에 대한 내용이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이다. 맞는 표현이고, 수익, 비용, 수익에서 비용, 번 거에서 쓴 거를 빼면 이익이 나오잖아요. 순수한 이익, 순수한 손익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그쵸?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틀렸죠. 순액 금지라고 했었잖아요. 총액 끝주의였어요.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든 순액 퉁 쳐서 표현하지 않고 총액주의로 표시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구나. 옳지 않은 거. 4번,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대응해서 인식한다. 이게 뭐죠? 수익이 발생할 때 비용을 대응시키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었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었죠. 매출액을 잡았으면 매출 원가를 잡아주죠. 12월 30일 날. 그쵸? 네, 38번의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거 구분 계산의 원칙이죠. 손익계산서는. 그쵸? 맨 처음에 뭐부터 보여줘요? 물건 판매한 거부터 보여주죠. 그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마진 나오겠죠. 마진이 뭐예요? 매출 총익 먼저 보여주죠.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보여주네요. 주된 영업활동부터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구분해서 계산하죠.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출들, 복리후생비, 급여, 복리후생비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하고 싶나 보다. 여하튼 세금과 원가, 임차료 뭐 이런 것들 있죠. 통신비 뭐 이런 것들.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게 되면 영업과 관련된 이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그리고 영업과 관련 없는 것들 더한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빼주시면 뭐가 나와요? 세금을 내기 전 순이익이 나오겠죠. 이건 법인세가 나왔네요. 법인세를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은 4번인 거 일단 찍으셔야 되겠고,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세금 나오기 전, 차감 전에 순수한 이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을 빼주게 되면은, 세금 내면은 이제 단기에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이 나오겠죠. 3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영업손익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옳은 것은? 영업이익 어떻게 구해요? 영업이익 가장 중요한 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마진이 나오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게 되면 영업과 관련된 이익이 나오겠죠. 네, 4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41번입니다.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번 거, 쓴 거, 남긴 거죠. 그죠? 벌고 써가지고 남긴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즉 미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수익 비용이 없는 것은, 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1번,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상품이 소실이 됐대요. 일단 재산이 사라졌죠. 재산이 사라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쓴 거, 비용 처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2번,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번 거, 수익의 발생 오른쪽 대변이 나오겠죠. 상품 매출,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를 쓰겠네. 3번, 직원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급여라는 비용 처리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겠죠. 현금을 대여하다. 돈을 빌려준 거죠. 그죠? 현금이 빠져나가겠고요. 대여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겠네. 이건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네,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42번입니다.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맞는 표현이죠. 매출액은요, 매출액, 총 매출액에서, 소비자한테 판매한 총 매출액에서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죠.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그리고 매출 환입, 반품 들어온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네, 맞죠? 맞는 표현이죠. 3번, 영업수익은, 영업이익이죠?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만다. 아니죠.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게 영업수익이잖아. 네, 3번이 틀렸죠. 그쵸?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요? 4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익계산서는 미래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예측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표현이죠? 매출액 이만큼 있어요. 요번에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예측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표현이겠죠. 32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죠. 그렇죠.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네, 총액주의였죠. 순액 금지였어요. 총액이죠. 단기 순익은 비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산출한다. 맞는 표현 같은데. 4번, 손익계산서는 단기 순익에 해당되는 만큼 현금 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 보유를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치. 발생주의였잖아요. 현금주의가 아니었죠. 현금이 나가고 빠져나갈 때 기록하는 게 아니죠. 발생한 기간에 기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성과 평가를 위해서 그렇죠. 네, 4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는 뭐예요? 손익계산서죠. 그렇죠? 45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날 수 없는 단어는 수익 비용이 아닌 것은 이라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겠죠. 그렇죠? 미지급 비용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죠. 미지급은 미지급 비용. 그렇죠? 이거 부채 단어죠. 무슨 비. 네. 그 다음에 요거 급여는 네, 비용 처리하죠. 그쵸? 비용. 요거는 비용이 아니죠. 그쵸? 요거는 부채 단어이겠죠. 45번의 정답은 4번이 미지급 비용은
요거는 부채 단어겠죠.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